여러분들이 이제 대학병원을 갈까 혹은 전문병원을 갈까 했을 때 두 가지 차이점은,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척추협객TV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죠? 사실 이제 이거는 정답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병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그래도 우리나라의 K의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병원을 갈까 혹은 전문병원을 갈까 했을 때 두 가지 차이점은, 첫 번째는 대학병원은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이고 굉장히 딱딱한 진료예요. 좋은 점으로는 체계가 잡혀 있고 놓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좀 단점으로 친다면 대기가 길고, 그리고 수술적 결정이 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간단한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유압술과 같이 핀으로 고정하고 하는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을 주시거나 혹은 수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전문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주사부터 시작해서 시술, 내시경, 다양한 치료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척추 전문의가 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척추 전문의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처럼 각 과별로 전문의를 뜻하는 거고요. 이 과정 중에서 보통 이제 척추를 수술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같은 수련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임상 강사부터 시작해 갖고 전문의를 딴 이후에, 그러니까 레지던트가 끝난 이후에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진료를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의 수술에도 참여하게 되고, 본인 환자를 만나서 또 치료도 하게 되면서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진료 철학과 또 진료 방법이 형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척추 전문의라고 하는 다른 자격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척추를 이제 우리가 전공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려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는 2년 정도 척추 진료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내시경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의 과정에서 사실 지금은 배우지는 못하고 있던 과정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의학기술이라는 건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워크샵이라든지 그리고 학회 등을 통해서 또 본인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내시경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심포지움을 진행하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이 어떤 수술 방법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내시경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마 이거는 이제 변화하는 추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척추 내시경은 사실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었어요. 20, 30년 된 기법이 맞는데, 한 2015년에서 한 16년 정도 때부터 이제 내시경이 좀 개발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현재 이제 내시경과 같은 체계를 이루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 원장님들은 그 세대 때는 이제 내시경 수술이 지금의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내시경 치료를 전문병원이 조금 더 많이 하고, 대학교도 지금은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또 이제 선생님들도 수련의 과정으로서 내시경 치료를 배우고 있는 것이 점점 늘어갈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사실은 다소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었었는데 제가 좋은 답변을 해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수술을 앞두거나 시술을 앞둘 때 항상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송 콘텐츠도 확인하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 저희 척추협객TV도 여러분들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만져드리고 치료해 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